자, 이번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중형 세단 소나타입니다. 해당 차량은 가솔린과 LPG에 이어 라인업을 추가해준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국산 차량으로는 처음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솔라루프가 탑재된 차량이기도 합니다. 자, 디자인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별반 다름을 두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하이브리드 모델만의 몇 가지 디테일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먼저 그릴은 가로 라인이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끊겨서 들어가는 크롬 장식을 더해줘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준 모습으로 변화를 주었고요. 이 안쪽으로 보시면 액티브 에어 플랩이라고 해서 주행 중에 스스로 이 플랩을 닫고 열고 하는 그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행 상황 중에 배터리를 식혀줘야 되거나 할 때 플랩이 열려서 식혀주고, 또 필요가 없을 때는 닫아줘서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그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액티브 에어 플랫이라고 하면 이 그릴이 열고 닫히는 게 그릴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열고 닫히는 형태를 취하는 반면,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코나나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이 그릴 안쪽으로 이렇게 플랩을 따로 설치를 해줘서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능을 더해준 그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릴을 제외하고는 DRL 램프가 몰딩하고 연결되면서 램프의 형태도 점점 몰딩하고 맞닿는 부분은 페이드아웃, 그라데이션 효과를 줘서 자연스럽게 처리해준 부분이나, 그 DRL 램프와 이어지는 형태로 해서 헤드램프를 날렵하게 형태를 잡아준 디자인에 있어선 8세대 신형 소나타로 변화를 주면서 가져간 디자인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그대로 담아져 있는데요. 개성 강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와도 닮지 않은 소나타만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요소일 테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호불호가 갈릴 만한 꽤 파격적인 전면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측면, 개인적으로는 이번 신형 소나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실루엣을 보여주는 부분이 이 측면 사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륜구동 차량이지만 오버행을 짧게 가져가면서 후륜구동 느낌을 주는 프로포션을 만들어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 C필러부터 부드럽게 떨어지는 라인을 그려줘서 4도 쿠페 차량을 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해준 부분도 더 이상 아빠차가 아니라 젊어진 소나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루프, 이렇게 영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루프로 해서 이렇게 가느다란 줄이 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솔라루프 시스템이 국산 차량 중엔 처음으로 탑재된 차량이기도 한데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부분은 주행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솔라루프가 적용이 되면 루프 전체에 패널이 깔리기 때문에 썬루프는 선택을 못하게 되고, 하이브리드 모델에 기본 적용되는 사양은 아니고요. 선택 사양으로 가격은 13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블루 드라이브라고 배지를 하나 더 측면에 더해줬고, 휠 디자인을 새롭게 추가해줬는데요. 투톤으로 해서 바람개비 형식으로 그려져서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꽤 근사한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사이즈는 17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 17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단 일반적인 피렐리 피제로 스포츠 주행에 성격을 맞춘 그 타이어가 아니라 소나타에 적용된 거는 4계절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에서도 트렁크 쪽에 하이브리드 배지하고 양쪽 테일 램프를 연결하는 부분에 이렇게 블랙 컬러로 해서 스포일러 역할을 해주는 장식이 추가된 거를 제외하고는 기존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기저항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이 테일램프 위로 돌기 같은 모양을 몇 개 잡아놨는데 좀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호불호 중에 불에 가까운
디테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접어놓은 듯한 테일 램프의 형태라든지 램프가 점등되고 그래픽이 표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턴 시그널, 방향 지시등이 점등되는 테일 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내도 먼저 선보였던 가솔린 모델과 별반 다름없는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단 계기판과 중앙 스크린에는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중앙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스크린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2분할이 아니라 3분할까지 화면을 나누어 쓸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보여지는 그래픽이나 터치 반응 속도에 있어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엔진하고 모터하고 배터리 해서 에너지 흐름도가 자리를 하고 있는 반면, 소나타는 외관에서 보여드렸듯이 루프에 솔라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태양광을 충전해주고 있는 모습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현재도 태양광을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 위쪽으로 이 그래픽이 표현이 되는 건 촬영하느라고 그늘 쪽에 차를 세워놔서 한 칸만 들어와 있는데요. 이 그래픽은 총 3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늘이 아니라 태양광이 바로 비치는 곳에 가면 칸이 늘어나면서 태양광이 충전되는 효율성에 대해서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정차한 상황에서도 루프에 장착된 솔라 패널을 이용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배터리로 충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신형 소나타가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적용된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빌트인 캠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룸밀러 뒤쪽에 마련된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행 영상 기록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빌트인 캠은 일반 차량에서 그 블랙박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건 촬영된 영상을 바로 중앙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차량 주변을 360도로 비춰주는 서라운드 뷰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할 때나 좁은 길에 주행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운전을 도와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10.25인치 스크린의 화질이 꽤 괜찮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 기능을 보여줄 때도 꽤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에 계기판은 12.3인치 풀스크린 전자식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가솔린 모델하고 다른 점은 엔진 회전수를 보여주는 RPM 게이지를 대신해서 하이브리드 주행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태양광 에너지가 충전되고 있는 형태도 볼 수 있고, 계기판 자체가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흐름도 뿐만 아니라 연비라든지 차량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형태로도 변화가 가능하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해 주게 되면 꽤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디자인이 변화하면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부분도,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된 부분을 적극 활용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래픽도 꽤 깔끔하게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폰트라든지 가독성이 있어서도 꽤 근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에는 기어 레버가 아니라 버튼으로 조작을 하는 전자식 변속기라든지 4스포크 형태의 스티어링 휠, 기존 가솔린 모델과 동일한 구성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버튼식 변속은 눌러주면 R, N, D, 그리고 P 이렇게 조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익숙한 기어 레버보다는 이렇게 바라보고 어느 정도 적응이 필요한 변속 방식이긴 하지만, 버튼식이 적용이 되면서 주변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수납 공간을 좀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레버는 드라이브 모드, 그러니까 주행 모드를 변환할 수 있는 레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됩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는 커스텀, 스포츠, 에코, 스마트 이렇게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솔린 모델하고 차이를 둔 부분은 컴포트, 그러니까 노멀 모드가 제외가 되고 총 4개의 주행 모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모드는 개별 설정할 수 있는 주행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스포츠는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
에코는 연비 위주의 주행, 그리고 스마트는 이 스포츠와 에코를 주행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주행 모드를 바꿔주는 그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현대자동차가 외적으로는 좀 개성 강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반면 실내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가장 적을 디자인으로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로, 수평 형태로 그려내서 실내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고, 적용된 소재라든지 조립 마감에 있어서도 꽤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의 사양에 있어서도 꽤 풍족한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내 구성에 있어서는 꽤 만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2열 운전석은 제가 운전했던 그대로, 그리고 보조석은 조금 더 뒤로 밀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그룸, 헤드룸 공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꽤 여유로운 공간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트 좌방의 길이도 넉넉한 편이고 등받이도 어느 정도 누워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트에 착좌했을 때 꽤 편한 느낌을 주는 시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동이긴 하지만 선블라인드 적용도 되어 있고 2열 시트 열선은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도 별도로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 USB 충전 단자 마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전반적인 실내 거주 공간이나 구성에 있어서는 성인 4명이 이동하거나 패밀리 세단으로 활용을 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공간과 구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트렁크 적재 공간은 엠블럼 위쪽을 눌러주게 되면 오픈되는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 개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인 적재 공간은 깊이도 꽤 있는 편이고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는 데 있어서 용이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이브리드 모델이긴 하지만 트렁크 적재 공간이 높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 또 아래쪽으로는 또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갖추고 있어서 전반적인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꽤 유용한 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여겨지고요. 단 이 트렁크를 닫을 때 이 안쪽에 손잡이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꼭 차량 바깥쪽을 잡고 트렁크를 닫아줘야 되는, 이쪽에 뭔가 이물질이 묻거나 차가 좀 들어올 때는 손에도 그게 같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트렁크 안쪽으로 손잡이를 하나 달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었고요. 다시 닫을 땐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구동 방식인데요. 소나타 하이브리드에는 최고 출력 152마력의 성능을 발휘하는 2.0L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시스템 합산 최고 출력은 195마력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엔진 출력만 놓고 보자면 배기량 대비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 부족함을 전기 모터가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일상 주행을 함에 있어 출력에 대한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가속에 있어서 경쾌하다는 느낌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속도 이상까지 별다른 불편함 없이 속도가 꾸준히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출시된 2.0 가솔린 모델이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순간적인 가속에 있어서나 즉각적인 반응에 있어서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을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전기 모터가 더해지며 아쉬운 부분을 채워줬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배터리 양만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일상 도심 주행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을 EV 모드로 주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만을 이용해서 주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름 소모 없이 거동이 이루어지는 뛰어난 연비 효율성을 보여주는데요. 기존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조금 다른 점을 둔 부분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호에 걸려서 서 있다가 다시 출발했다가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구간에서 이 회생제동 에너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연비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일정 영역 이상에서의 항속 주행, 그러니까 뭐 속도가 80에서 100km 이 정도에서도 현재처럼 EV 모드가 활성화되면서 전기 모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정체 구간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일정 속도로 항속 주행을 할 때도 EV 모드 엔진을 끄고 전기 모터를 조금 더 사용하면서 연비 효율성을 더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현재도 트림상 리터당 20km를 상회하는 연비를 꾸준히 보여주는 부분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된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소나타 이전 세대 뉴 라이즈 하이브리드 모델만 해도 엔진과 전기 모터의 연계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다고 느껴지진 않았었는데요. 신형 소나타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만 따로 운영이 될 때, 전기 모터만 따로 운영이 될 때, 그리고 엔진과 전기 모터가 동시에 운영이 될 때 유기적인 과정에 있어서 꽤 자연스러우면서도 매끄러운 연계성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이번에 새롭게 탑재가 된 솔라루프 시스템은 루프에 장착된 솔라 패널을 이용해 태양광 에너지를 배터리 충전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배터리 충전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연계되는 배터리도 충전을 해주지만 모든 자동차들이 가지고 있는 12V 배터리도 충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라고 하면 제동을 걸거나 탄력 주행을 할 때 이때 발생되는 회생제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와는 다르게 배터리를 별도로 충전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반면 별도 충전을 해서 완충을 할 수 있는 방식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전 효율성에 대해서는 주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 솔라루프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배터리 충전을 해주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효율성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부분도 이점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차가 야외에 주차되어 있거나 주행하는 상황에서도 솔라루프를 통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계속 충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메이커에서 발표하기는 하루에 3km 정도 더 이동을 할 수가 있고 1년 기준으로 한 1300km 정도 더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높은 효율성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행거리를 늘려주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효율성을 더해준 부분은 꽤 신선하면서도 친환경 자동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더해주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 솔라루프 시스템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전 모델의 기본으로 탑재되는 사양이 아니라 선택, 옵션 사양으로 원하시는 분들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부분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솔라루프를 제외하고 신형 소나타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만 놓고 보자면 이전 세대에 비해 엔진과 전기 모터가 유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운전자한테 별다른 이질감 없이 조용하면서도 부드러운 거동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괜찮고 거기에 중형 세단이지만 뛰어난 연비 효율성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형 소나타에 적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는 꽤 높은 편이다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변속기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즐겨 사용되는 CVT가 아니라 6단 자동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는데요. 단 이번 신형 소나타에 적용된 6단 변속기는 능동 변속 제어, 하여튼 그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변속을 할 때, 그러니까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다시 3단에서 2단으로 갈 때, 그러니까 변속이 이루어질 때 동력 손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변속하는 타이밍에 전기 모터를 개입시켜줘서 변속될 때 동력이 손실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고 변속하는 시점에 있어서도 조금 더 매끄럽게 변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변속이 이루어질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변속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전기 모터를 변속할 때도 활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은 2.0 가솔린 모델이 어느 정도는 타이트해진 승차감을 보여줬던 반면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이 서스펜션의 세팅을 달리해 준 건지 아니면 차량 뒷부분 아래쪽으로 배터리 팩이 자리를 하면서 무게 중심에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메커니즘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승차감에 있어서 조금은 더 부드러우면서도 여유로운 승차감을 보여주는데요. 패밀리 세단 역할도 해주면서 연비 효율성의 목적성을 맞춘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더 적절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핸들 조향은 직결감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무게감도 적당한 편이고 조향하는 대로 꽤 솔직하게 반응을 해주는 편이라서 일상 주행을 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고요.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 회생제동 에너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영상으로 보여줬던 코나도 그렇고 요즘 출시되는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브레이크 제동을 했을 때 회생제동 에너지가 발생되는 이질감을 꽤 줄여준 세팅을 보여줍니다. 초반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도 안 밟힌 듯한 느낌 없이 꽤 자연스럽게 제동력이 전달이 되고, 중후반에 있어서는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은 가지고 있지만 차량의 성격이나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괜찮은 제동력을 보여준다 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주행을 할 때 전방 시야라든지 사이드에 잡히는 사각지대라든지 룸밀러를 통해 보여지는 후방 시야에 있어서는 꽤 열린 시야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깜빡이를 넣으면 사이드 미러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카메라 화면을 계기판에 보여주는 우측방 모니터 시스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측 깜빡이를 넣으면 좌측 화면이, 우측 깜빡이를 넣으면 우측 화면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것보다 카메라의 화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최소화시켜주면서 조금 더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우측방 모니터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면하고 1열 측면 유리가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풍절음도 꽤 절제되어 있는 편이고, 타이어 노면 소음을 비롯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해서도 꽤 괜찮은 실내 방음을 보여주는데요. 단 이렇게 속도를 줄이고, 그러니까 엔진이 꺼지고 이렇게 저속 구간 전기 모터만을 사용할 때 고주파음이 요 근래 탔던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는 가장 크게 들리는 편이 아닌가 라고 여겨질 정도로 저속 구간에서 전기 모터가 운영이 될 때 이때 소음이 좀 있는 편인데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이 잘 억제되어 있어서 조금 더 크게 들리는 건지, 아니면 모터의 소음이 조금 더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주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부분을 좀 줄여주면서 개선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리고 반자율 주행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크루즈 컨트롤은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속도는 90에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 버튼만 눌러주면 계기판에 핸들 아이콘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러면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중앙을 잡고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내비게이션을 기반으로 현재처럼 90km로 속도를 지정해 놨더라도 고속도로 상에서 코너를 돌아 나갈 때는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코너를 빠져나가게 되면 지정해 놓은 속도로 다시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앞차가 멈췄으면 같이 멈춰서고 다시 출발하게 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속도가 60km 이상에서만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활성화됐다고 하면, 현재 소나타에 적용된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속도와 상관없이 주행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핸들을 스스로 조향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직접 운전하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똑똑한 스마트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 시에 조금 더 편리한 주행에 도움도 주지만 무엇보다 안전한 운전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층 똑똑해진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부분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은 487km 정도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23.8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522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에 대략 한 1000km 조금 넘게 주행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가솔린 모델에 이어 하이브리드까지 8번째 변화를 통해 새롭게 돌아온
신형 소나타 만나봤는데요. 2.0 가솔린 모델 대비 조금 더 여유롭게 주행을 했음에도 리터당 20km를 상회하는 연비 효율성은 매력적이었고, 일주일 정도 시승해보는 것만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솔라루프의 실용성에 대해서 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더해준 부분은 꽤나 인상적이었던 현대자동차의 중형 세단 소나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테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